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2세대 모델의 디자인과 실내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직 자세한 스펙은 다 공개된 건 아닌데 일단 외형 디자인을 상당히 기대 이상입니다.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는 대형 SUV다운 그런 남성적인 강인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테일들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에 잘 맞음과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호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잘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워낙 개인적인 호불호의 격차가 커서 아이오닉 9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호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아무래도 이게 캐스퍼 사이즈의 작은 SUV 같으면 둥글둥글한 디자인들을 선호를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겠는데, 5m가 넘어가는 그런 대형에 가까운, 미국 기준으로 하면 미드 사이즈가 되겠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대형 SUV죠. 그러면 좀 각지고 뭔가 좀 위압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남성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된 디자인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팰리세이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호보다는 호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보기에는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겠지만, 아이오닉 9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디자인 괜찮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1세대 모델이 나온 지가 이제 6년 됐어요. 최근 들어서 한 6년 정도면 이제 풀체인지를 당연히 하는 걸로 여겨지고 있고, 빠른 경우 5년 만에도 풀체인지가 되고 있어서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요. 아쉬운 건 순수 전기차 모델이 동시에 기획된다는 말이 없네요. 캐스퍼 일렉트릭에서 봤듯이 최근에 현대 혹은 기아그룹의 내연차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상당히 잘 만든다 이런 걸 검증을 했잖아요.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전기차에 맞게 공간 빼고 그리고 성능, 효율 다 끌어올린 전기차가 가장 이상적이죠.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내연차의 파워트레인과 동력 정찰 장치를 기본으로 설계한 그 베이스를 전기차로 변형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간적인 손실이나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리스크로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 캐스퍼 같이 경차 베이스인데도 물론 휠 베이스를 늘리고 전장을 23cm 늘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에서 가장 상품성이 뛰어난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지금 전동화 기술 부분에 있어서, 전기전자 제어 부분에 있어서 현대기아 그룹의 기술력이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정점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도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서를 하나 달아서 말씀을 드렸죠. 경쟁력 있고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전용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을 바탕으로 내연차 기반의 전기차를 만들 때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 SDV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니까,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내연차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반 기술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잡고 있는 제조사라면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선보일 수 있다는 그런 케이스를 다시 한번 증명을 했었죠. 팰리세이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북미 시장에서 특히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그 가격대에 그 정도 공간을 갖추고 있으면서 성능과 실용성 또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풍부한 옵션으로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5m 정도 되는 SUV, 거의 전 세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테르라이드와 팰리세이드는 북미 시장, 캐나다 시장에서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풀체인지에서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고 북미 사용자의 취향에 더 주력을 했으나 다행히
디자인적인 요소에 있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눈에 보이죠. 특히 실내 인테리어 구성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대중차 아닙니까? 팰리세이드가 SUV 가운데서 현대 모터스그룹의 대중 SUV를 기반으로 한 모델 가운데 플래그십 모델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4천에서 5천만 원 그 사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론 옵션을 더 얹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 트림 가격으로 따지면 여전히 대중 SUV에 해당하는데, 이 대중 SUV 가운데서는 실내를 이렇게 편안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뽑아낼 수 있는 차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진상으로 보면, 네, 실제로 차를 보고 또 다양한 이미지를 보고 비교를 해봐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공개된 사진만으로 놓고 보면,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이런 결과물을 이 가격대에 낼 수 있는 브랜드가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미래 전기차를 비롯해서 앞으로 SUV든 뭐든 이제 자동차는 제2의 주거 공간으로서 스페이스 혁명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각인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연이겠지만 2세대 팰리세이드 실내 레이아웃의 키워드가 프리미엄 리빙 스페이스입니다. 편안하게, 넓게, 고급스럽게 마치 거실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제2의 거주 공간인 자동차의 스페이스에 역점을 둬서 고급스러운 가구를 사용해서 편안한 느낌을 구성한 거실 컨셉으로 디자인이 됐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비롯한 모니터, 커브드 방식으로 해서 12.3, 12.3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트라든지 센터 콘솔 구성을 보면, 야, 이거 대중차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말 최고 수준의, 이 가격대에 이런 실내의 고급감과 편안한 거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SUV가 다른 경쟁 모델에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단 사진상으로는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여주는 느낌 그대로 실체가 나온다고 하면 팰리세이드 이번에 2세대 모델은 정말 대단한 인기를 구가할 것 같고, 북미 캐나다 시장에서 역시 그 명성 1세대 모델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할 점은 가운데 센터 콘솔 그 부분이 중앙 좌석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열에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9인승 모델이 그래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333, 3열 시트까지 해서 9명이 탑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버스 전용 차로를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승합차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9에서 우리가 100W PD USB-C 충전 단자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거든요. 사실 100W 정도면은 노트북 PC, 이거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니까 요거는 충전하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충전은 뭐 100W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전력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 휴대 노트북은 보통 65W면은 충전하면서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트북을 비롯해서 뭐 태블릿을 비롯한 PD 충전 기능을 갖춘 가전 거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 전력량입니다. USB Type-C에서 지원하는 최대 전력량이 100W인데 그 용량을 그대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아이오닉 9에서는 6개 지원을 했어요. 팰리세이드에서도 6개 정도 지원하지 않을까요? 3열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V12이 굳이 없어도 일반적인 전자제품 사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세대 팰리세이드에서 또 주목할 점은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가 추가된 대형 SUV,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처럼. 네. 근데 이번에 팰리세이드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현대 모터스 그룹에서 운영하던 그 하이브리드에서 완전히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로 진화하는 거죠. 2개의 모터를 사용해서 하나는 어시스트용, 하나는 상시 충전용. 그래서 EV 모드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 토요타의 집병렬 방식, 혼다의
최근 선보이는 그런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구간에서 EV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비 향상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V2L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V2L이다. 이거 정말 대단한 옵션입니다. 전기차에서 고용량 배터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받아야지만 V2L을 3.5kW, 3.6kW 뭐 이렇게 그래도 고출력을 뽑았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에서도 이제 그게 가능하다. 아니 하이브리드용 배터리가 1.5kWh 밖에 안 되는데 그럼 3kW 출력이라 그러면 그 용량 다 쓴다고 해도 뭐 한 30분도 채 못 쓰겠네. 근데 V2L은 배터리가 다 방전될 때까지 쓰면 안 되니까 80%까지만 쓴다고 해도 한 15분, 20분,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시는데, 상시 충전을 위한 전기 모터 발전기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V2L을 위해서 뭐 시동을 잠시 걸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좀 주변을 몇 바퀴 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빠르게 충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짧게 얼마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V2L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전자제품 사용할 때 고출력 뭐 한 1000W, 1kW 정도 되는 전자레인지를 몇십 분씩 쓰는 게 아니에요. 길게 써봤자 한 4, 5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강력한 출력이 필요한 전자제품을 쓰는 경우에 몇 분 정도 쓰는 정도고 그 외의 전자제품들은 다 몇십 와트에서 몇백 와트 수준의 그런 전력 소모량밖에 안 되니까 1.5kWh의 그런 작은 용량의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잠깐 전자제품을 쓰는 V2L 용도로는 아주 크게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이브리드에 드디어 V2L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팰리세이드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 얘기를 잠깐 하다 보면 이 팰리세이드 1세대 모델은 N2 플랫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팰리세이드가 나오고 나서 2019년도에 N3 플랫폼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나타에 바로 적용이 됐죠. 소비자분들이 그거 잘 몰랐어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 떨어지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런 일들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IIHS에서 측면 충돌하면서 야 이게 2세대 플랫폼이라서 이 부분이 보완이 안 돼서 그래서 문제다라는 이슈가 중간에 잠깐 벌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는 뭐 잘 나갔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측면 충돌 구조 또 보완을 했었고요. EV3 때 왜 이상한 플랫폼 논쟁으로 상품성은 좋은데 고객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난리를 떨었는지 정말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 이슈가 있고 나서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국내에 막 출시될 준비를 갖추고 있고 대거 기자들과 또 리뷰어들, 인플루언서를 불러서 중국 관련된 전기차 기사 쏟아내고 있고 이게 딱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때 막 플랫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EV3 깎아내리려고 했었던 그 많은 시도들과 댓글들 지금은 뭐 아주 잠잠합니다. 여전히 EV3는 최고의 대중전기차로 잘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벌써 월 2,000대 이상씩 매출을 올리면서 10,000대 넘겼어요. 벌써 출시 이후에.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 올해차 뽑히면서 유럽에서 대박 날 결과를 지금 예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플랫폼으로 그 난리를 떨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시고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고 정말 황당한 그런 이슈몰이에 영향을 받으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소한 이야기, 플랫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소비자의 편을 들려면 무조건 제조사 혼내고 제조사 잘못했다라는 그런 워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신 겁니다.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란이 벌어져서도 안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자꾸 깎아내리려는 그런 시도에 여러분들이 동조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팰리세이드 2세대 모델 정말 기대가 된다.
뭐 실체가 나와서 실제와 기대한 바가 좀 달라서 야 이거 소문 이렇게 내더니 별거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1세대 모델보다 더 크게 북미 캐나다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여전히 국산 대형 SUV 가운데서는 뭐 높은 매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